네, 저희 부부가 3월 중순부터 4월 말일까지 산티아고 순례길, 프랑스 길을 마치고 돌아와서 순례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또 그분들에게 조언해드릴 만한 내용이 있어서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총 780km를 걸었고요. 하루 평균 23.6km를 걸었습니다. 보통 평균 한 25km를 걸었다고 보면 되고요. 그래서 그 산티아고 순례길 할 때 좀 저희가 조언해드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, 첫 번째 준비물 배낭 싸기입니다. 배낭은 최대한 가볍고 좀 편한 가방을 준비하는 게 좋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오스프리 가방하고 그레고리 가방 55리터짜리를 준비해서 갔는데 좀 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. 근데 뭐 딱 적당한 규모였던, 크기였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가방 포함해서 7kg를 안 넘게 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 1kg, 2kg가 뭐 대수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, 막상 그 가방을 메고 30일 동안 걷는다고 했을 때 1, 2kg 무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무게입니다. 그래서 가급적이면 7kg 이내로 준비를 해 가시고, 순례 여행을 하다 보면은 거기다 먹는 거를 싼다든지 뭐 물을 담는다든지 뭐 기념품을 산다든지 뭐 등등으로 인해서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는 짐을 줄여서 가볍게 출발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. 저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, 저희는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걸 가져가는 것이 헤드랜턴 하고, 그 다음에 게이터하고 각종 약들, 그 필요 없는 약을 좀 많이 가져갔는데요. 헤드랜턴은 막상 저희들이 순례길을 시작을 할 때 아침 6시 반에서 7시경에 출발하는데, 저희가 같은 시기에는 그렇게 그 시간이 어둡지가 않아서 헤드랜턴이 필요가 없었어요. 그래서 헤드랜턴은 가져갈 필요가 없었고, 게이터도 필요 없었고, 그 다음에 약들도 너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약은 최소한 필요한 약, 뭐 바르는 연고라든지 지사제라든지 감기약, 그 다음에 데일밴드 정도만 가져가면 되고, 막상 급히 약이 필요할 때는 각 도시나 이런 데 가면은 약국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약국에서 약을 따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많은 약을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처음에 궁금해하신 내용 중에서 숙소 부분인데요. 숙소는 알베르게라는 곳에서 묵게 됩니다. 알베르게는 사립 알베르게가 있고 공립 알베르게가 있는데, 대부분 그 안에 구성은 비슷해요. 벙커 침대라는 게 한 여러 개 깔려 있는데, 거기 1, 2층에서 이제 1층, 2층에서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. 사립 알베르게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고요. 공립 알베르게는 그 마을 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아니면 수도회 같은 데서 운영하는 곳을 공립 알베르게라고 합니다. 그 사립 알베르게는 예약이 가능하고 요금은 다소 좀 비싸고, 공립 알베르게는 예약은 불가능하고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. 시설은 사립 알베르게가 좋다 그러는데,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오히려 공립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, 또 사립이 어떤 배드버그 나오는 데도 있고, 좀 공립보다는 좀 그런 위생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덜 쓰는 곳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굳이 뭐 사립이 좋다 그래서 사립만 고집할 게 아니고, 까미노 앱을 통해서 어떤 곳이 좋은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까미노 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제가 이용했던 까미노 앱은 부엔 까미노하고 그룬주 앱이라는 두 개를 이용을 했습니다. 그 유럽인들은 대부분 그룬주 앱을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 부엔 까미노 앱하고 그룬주 앱을 보면은 각 마을이나 도시마다 그 마을에 알베르게가 어떤 게 있고, 알베르게마다 그 금액은 얼마고, 또 알베르게가 조리가 가능한지, 그 다음에 베드수는 몇 개인지, 또 세탁이나 건조가 가능한지, 이런 세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앱을 통해서
내가 가고자 하는 마을에 알베르게를 어떤 것을 정할지 그걸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예약을 할 때는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도 되지만은 왓츠 앱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필요하시면 왓츠 앱도 깔아서 사용법을 숙지하고 가시면은 그 사립 알베르게 예약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저희는 그 가격은 나중에 비용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렇게 숙박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 사립은 공립에 비해서 한 2유로 정도 비쌌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8유로에서 15유로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. 사립 공립 다 포함해서. 그다음에 도네이션으로 운영하는 알베르게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알베르게고 대부분 숙박만 할 경우는 10유로. 간혹 그 수도에서 운영하는 도네이션을 운영하는 알베르게에서는 식사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식사까지 포함해서 한 20유로를 내라고 그 권장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우는 20유로를 지불을 했습니다. 식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알베르게에서 제공해 주는 식사를 우리가 사 먹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보통 저녁 식사는 15유로, 그다음에 아침은 5유로 정도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다음은 밖에서 사 먹는 경우, 식당이나 이런 레스토랑에서 사 먹는 경우인데 보통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은 보통 한 1인당 20유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조리 시설이 있는 알베르기에 묵었을 경우에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장을 봐와가지고 이 식사를 준비해서 직접 해먹는 경우,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마트에서 장을 봐와서 조리를 해 먹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알베르게를 선정을 할 때는 일단 1차적으로는 공립 알베르게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고 또 조리 시설이 가능한 알베르게를 선정을 했습니다. 각 마을마다 알베르게가 많이 있는 곳은 뭐 7, 8개 있는 경우도 있고 적게 있는 경우는 한두 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알베르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마을에 그 알베르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그 까미노 앱을 통해서 보면은 가격이라든지 공립 사립 유무, 그 다음에 조리시설 유무, 세탁 건조 가능 유무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가시면 되고 또 와이파이가 되는지 유무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대부분 알베르게는 와이파이가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알베르게 중에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 돼도 뭐 생활은 되지만은 그래도 그 와이파이가 안 되면 불편한 부분이 좀 있으니까 와이파이 되는지 유무도 한 번씩은 확인을 해보시고 숙소를 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순례길 중 화장실은 어떻게 이용하느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순례길을 저희가 알베르게에서 출발을 하면은 중간에 이제 바가 있어요. 그래서 화장실은 보통 그 바에서 커피나 빵을 사 먹으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. 중간에 이제 보통 저희가 2시, 3시쯤에 도착을 하는데 그렇게 바를 이용하고 나면은 그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는 뭐 화장실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첫 번째나 두 번째 바가 나오면은 바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어떤 경우는 그 마을이 있어도 바가 문을 안 여는 경우가 있어요. 원래 순례객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여성분들은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바가 있으면은 가급적이면은 그 바에서 급한 볼일을 해결하고 가시는 게 나중에 그런 낭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그 쓴 비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교통비는 없어요. 교통비는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냐면은 동키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제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내가 그 많은 짐을 메고 30일 동안 계속 걸어야 되면은 내가 자신이 없다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순례길 중에 만났던 분들 보면 뭐
최고 나이 많으셨던 한국 분이 78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. 세 번째라고 하셨던 분이었는데 보통 60 넘으신 분도 많고 또 어린 분들도 많고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 없는 게 여기는 그 동키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. 내 짐을 대신 붙여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보통 내가 묵은 곳에서 그 용지가 있습니다. 용지에다가 내가 다음번 가고자 하는 마을에 알베르게 이름을 적고 돈을 같이 지불을 하면은 다음 숙소까지 짐을 대신 붙여주는 거예요. 그게 동키 서비스인데 한 번 붙이는데 5유로에서 한 6유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붙이는데 보통 두세 명이 여행을 같이 하거나 아니면 단체로 할 때는 그 무거운 거를 한두 배낭에다가 다 넣어서 동키를 보내고 나머지 분들은 가벼운 색 차림으로 길을 걷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게 쉽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게 내가 신체에 무리가 있다 치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하시고 그거 제대로 활용하면은 충분히 걸으실 수 있고 만에 하나 내가 뭐 발에 물집이 잡히거나 아니면 무릎이 많이 아파서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면은 한두 구간은 이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경우를 점프라고 하는데 보통 택시 이용할 때는 20에서 25유로 정도 주면은 다음 마을로 이제 점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해서 순례길을 마무리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순례 여행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제가 쓴 거는 숙박비하고 주로 식비인데 숙박비를 보면은 저희가 큰 도시는 연박을 했습니다. 연박이라는 거는 하룻밤 더 자는 건데 어느 알베르게는 연박을 할 때는 밖에 퇴실했다가 다시 또 들어와야 되는 알베르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이틀을 계속 연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알베르게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큰 도시 팜플로냐하고 로그로뇨, 부르고스, 레온 네 군데에서 연박을 했는데 뭐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틀씩 그렇게 연박을 허용을 해줘서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 순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산티아고 도착해서 또 한 이틀 정도 산티아고를 좀 더 여행을 하면서 또 숙소에 연박을 또 계속 했었고요. 그래서 숙박비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토탈 840유로가 지불이 됐고 1일 평균 하면 20.5유로가 되겠네요. 이게 2명 기준이니까 1인당 한 10.25유로. 생각보다는 되게 숙박비는 저렴했던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주로 공립을 이용을 했고요. 공립을 이용하면서 조리설 되는 데를 이용해서 장을 봐와서 해왔기 때문에 공립 알베르게를 비용이 한 10.25유로씩 들어갔던 거고 식비는 토탈 1246유로 하루로 나누면은 30.4유로 정도 썼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트에서 장을 봐와가지고 장 본 금액이 보통 25유로에서 30유로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고기를 사거나 좀 전통 음식을 좀 사면 좀 가격이 좀 더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요걸 사오면은 저희가 저녁을 먹고 그걸로 그 다음날 아침, 그 다음날 점심 것까지 그걸로 다 준비가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식비는 1인당 15유로 정도 썼습니다. 생각보다 비용을 많이 세이브 할 수 있었고요. 그래서 여러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저희처럼 이렇게 하시면은 이 정도 비용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또 내가 뭐 이런 게 뭐 조리하는 게 귀찮다 싶으면은 뭐 사 드시거나 해도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 여행을 여기 산티아고 길을 마치고 또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묵시아하고 피스테라라는 곳이 있는데 피스테라는 곳은 스페인의 서쪽 끝을 얘기하거든요. 서쪽 끝에 있는 마을을 얘기하는데
거기까지 걸어가는 분들이 있어요. 그 한 100km 정도 되는 구간인데 마지막까지 거기까지 가야지 진정한 이제 순례길이 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여력이 되시는 분은 걸어가도 되시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산티아고에서 그 당일치기로 그, 그 묵시하고 피스테라를 돌아오는 여행 상품이 있습니다. 그게 1인당 한 50유로 되는데 그 여행에 비해서 가격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서쪽 끝까지 갔다 오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. 실제 유럽의 끝은, 서쪽 끝은 포르투갈에는 호카곳인데 대부분 보통 산티아고 순례길을 마치는 분들은 그 피스테리아고 묵시아, 옛날부터 그 서쪽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그 여행을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 여행을 갔다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이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충분히 그 순례길을 갔다 오실 수 있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고 또 막상 순례를 걸으시는 분들도 보면은 뭐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충분히 뭐 사전에 뭐 운동을 많이 했다거나 이런 거 없이 유튜브 몇 편 보고 그냥 인생 버킷리스트에 있는 부분을 좀 실현하고자 저희가 도전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겠다,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